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 전부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한 데이터를 보게 되었는데요. 실제 점포 폐업률이 무려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마치 출근하고 돌아왔더니 거리 전체 100여 개 상점 중에서 몇 군데만 듬성듬성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폐업한 상태인 거죠. 그 순간 자신이 엉뚱한 곳에 온 건 아닐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더 안타까운 건 몇 달도 차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포를 지키는 건 별똥별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도 힘들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못 보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출근 첫날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1년 중 가장 사람이 적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사람이 없었냐면요. 퍼레이드 꽃차 행진에도 관람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 사람 없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렇게 여러 번 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짜 사람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체험했어요. 최근 북경의 정세는 매우 기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난하이 최고위층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잇따라 전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수뇌부인 석건평이 자취를 감추면서 외부에서는 북경의 동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북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직까지 중공의 전국 혼란을 뚜렷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생존의 경계선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점점 더 침체되어가는 북경의 모습 앞에서도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카메라와 함께 그 현장을 따라가 보며 대변혁이 일어나기 전의 북경이 어떤 풍경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기시나요? 이곳 신동로는 매일 이 모양이에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명절이나 연휴에 북경 사람들은 전부 교회로 나가거나 외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면 아예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요. 아예 외출을 안 해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북경에 와도 관광지나 둘러보지 그 외 지역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북경 시내 대부분의 지역은 정말 조용하답니다. 오늘 운하서가의 이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다가 양광금베베 유치원이 철거된 걸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제 예상 밖이었어요.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오늘 저희는 월요일 대열성의 전체 상권 유동 인구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대열성 지하 1층의 한 미술 전시 공간인데요. 현재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에는 보통 근처 학생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디저트 브랜드들인 쿠모, 루리넬 같은 곳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현재로선 유일하게 좀 사람이 몰리는 곳은 바로 옆에 히차입니다. 요즘 북경의 쇼핑몰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여기는 북경 서사원에 위치한 금원 쇼핑센터입니다. 지금 이 쇼핑몰 내부는 매우 한산하고 이미 많은 매장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보시면 전부 텅텅 비어 있어요. 금원은 북경 서쪽에서 아주 큰 쇼핑몰 중 하나로 예전에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매일매일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층마다 사람이 거의 없고 매장 앞도 전부 썰렁하기만 합니다. 아디다스 같은 대표적인 매장조차도 영업을 중단했고 디스커버리 가게는 열려있긴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 쇼핑몰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많은 매장들이 아예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 이해할 만도 합니다. 또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주차 공간 하나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진위안에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아실 거예요. 쇼핑몰 바깥 주차장은 정말 한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광경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북경의 우이 상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곳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곳은 70년대부터 북경에서 가장 최고급 상점으로 군림해 왔던 곳입니다. 단연 최고였죠. 이곳은 그저 부자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분이 고귀하다고 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외교적 배경이 있거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혹은 해외와 연관된 인맥이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외화 교환권을 손에 넣을 수 있어야만 이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고급 손목시계, 텔레비전, 카메라 등 이른바 사치품이라 불리는 물건들을 판매했으며 이곳에서 쇼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북경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건 당연히 여기에 있었고 다른 곳에 없는 최고급 품목도 이곳에는 반드시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대의 발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현재 북경의 경제 상황은 참혹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감원과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으며 대량의 실업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외식업계도 지금은 울부짖는 상황입니다. 매장 방문객 수가 급감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역시 썰렁한 분위기 속에 일부 점포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예전에 번화하고 시끌벅적하던 상업지구도 이제는 조용하고 한산해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있던 두 번째로 입점했던 로손 편의점이 폐점했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미 내부가 모두 비워졌습니다. 이번 로손 매장의 폐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장사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 이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의 생존 공간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손과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폐점률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 아래에는 올해에만 2개의 로손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올해 실물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쁜가요? 정말 오늘은 꽤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20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쇼핑몰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제 느낌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층이 다 이렇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지만 인적이 드뭅니다. 마치 이 쇼핑몰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손님 수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저는 북경의 APM 쇼핑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오후 3시 반쯤인데요. 쇼핑몰 안에 사람들 유동량이 그다지 많지 않네요. 요즘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가 완샹회의 맞나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이렇게 썰렁할 수가. 정말 한 사람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 쇼핑몰 너무 썰렁하네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나 또 망했습니다. 내 뒤에 보이는 이 방백도 부동산 위아래 2층 1년 임대료가 10만 위안이었는데 감당을 못해서 올해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옆 건물 2층으로 이사했어요. 나는 항상 1층 상가를 빌리기만 하면 꼭 망하더라고요. 이 점포는 그나마 손해는 안 봤지만 그래도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팀도 해산했고 지금은 다시 혼자 남은 외로운 사령관 신세입니다. 북경에서 일하는 외지 노동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안고 나는 북경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인 마구교로 향했어요. 이곳은 여장과 가까운데 원래 여장엔 전자부품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규모가 형성되었죠. 마구교 일용직 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반겨주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가에 서너 명씩 모여있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30, 40대 남성들로 다양한 얼굴들이었죠. 난 궁금했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정말 일이 생기긴 할까? 만약 계속 일이 안 생기면 그땐 어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격차가 존재하는 곳은 이곳. 연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 나이도 이미 정년을 넘었어. 예순인가요? 예순이 넘었지.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일거리가 거의 없어. 올해는 일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20일 정도만 되어도 정말 잘한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새벽 5시. 그들 모두 같은 장소로 모이는 것은 단지 생계를 위해서죠. 살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 4시 어둠 속에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북경 시민이 해외 자매체 프로그램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약 2주 전 어느 이른 아침 그는 평소처럼 공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단을 지나면서 거리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원래 차량과 사람이 북적이던 교차로에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체불명의 군용 트럭 몇 대가 정차해 있었고 이들 차량은 외부에 어떤 표식도 없었으며 창문은 짙은 검은색 필름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북경이 수도인 만큼 무장경찰이나 군 차량이 훈련차와 가끔 충돌하는 일이 있어 그러려니 했지만 그 후 며칠간 상황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군용 차량은 단지 장안과 부흥문 같은 주요 간선 도로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북경, 이환, 사만의 여러 교차로에 분산되었고 심지어 그가 사는 집 근처의 지역 병원 입구에도 장갑차가 세워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완전 무장의 무장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공안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음성이 낮고 무거운 톤으로 말했으며 마치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친구는 단지 윗선에서 정보가 있다는데 누군가 온라인에서 집결해 무언가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가 있어 최근 경계가 강화됐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군용 차량의 배치는 단순히 무장경찰뿐만 아니라 정규군 병력도 주요 교차로, 상업지구,
심지어 일부 대학 인근에도 배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시위야? 아니면 정부가 자주 말하는 색깔혁명이야? 그러자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지마. 요즘엔 말도 조심해야 해. 이 북경 시민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도대체 언제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유지해야 하는 도시가 됐지? 그 소란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실질적으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인가? 주택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에 쫓기는 가정들인가? 아니면 나처럼 단지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평범한 시민들인가? 북경이라는 도시 대체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여러분, 나 또다시 실직했어요. 방금 회사에서 나왔는데 아까 위층에서 사장님이랑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그냥 중년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아이를 고려하며 일을 선택해야 해요. 정말 균형 잡기가 힘드네요. 성과를 내려면 사실 몇 년 전 실물 장사하다가 100만 위안 넘게 손해봤어요. 지금 다시 일어서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정말 멈출 수가 없는 해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수업 끝나기 전에 또 데리러 가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중년의 위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 차를 운전하고는 있지만 이건 내 명의로 된 차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명의예요. 팔 수도 없고 그냥 운전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내 손에 500위안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는 거의 매일 돈이 들죠. 35살 북경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걱정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26살 하북성 출신입니다. 북경에서 월급은 6,000위안인데 월세가 3,000위안이에요. 한 달 생활비는 800위안 정도로 줄이고 있어요.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거절하면서 욕망을 낮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재 북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도시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축을 좋아하는 90년대생이에요. 매일 직접 밥을 해먹고 한 끼 식비는 10위안 이내로 조절해요. 현재는 주 6일 근무에 4대 보험도 없고 매일 밤 9시에 퇴근해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세방으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꼭 직접 요리해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북경에서 학사학위는 있지만 그 학위를 북경이든 타지든 어디서 땄든 상관없이 외지 출신이라 북경에 집이 없고 월세로 살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채가 가장 많아요. 20에서 30만 위안의 빚을 진 경우도 흔하고 그 안에는 인터넷 대출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혼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이쪽 빚으로 저쪽 막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